い手しか使えないお前はもうパワー負けしている. 전 퍼스트 건담 세대입니다. 건담이 시작될 땐 태어나지도 않아 본방으로 본 적도 없어. 완벽한 퍼스트 세대는 아니지만 확실히 취향은 그쪽에 가 있습니다. 유년기 때 제타 건담이 시작이었는데요. 뭐 이렇게 스토리가 즉흥적이고 캐릭터를 허무하게 주기나 싶어 한동안 건담 전선에서 이탈. 그러다 육중한 메카가 맘에 든다는 이유로 더블 제타를 보게 되고 거의 모든 작품을 다 본 건 중학생 무렵. 방 한 켠엔 꼬깃꼬깃 모은 돈으로 산 건프라탑이 쌓여가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줄곧 퍼스트만큼은 특유의 무겁고 낡은 느낌 때문에 미뤄두다 극장판 1, 2편에 3편인 해외 우주까지 보게 되었고 완전히 빠져들어 TV판까지 쭉 보게 되었습니다. 역습의 샤아는 뭐 제 마음속 영원한 걸작이었고요. 아, 그래도 건담은 퍼스트다, 우주색이다, 이런 감각이 내면에 자리 잡았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다시 건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리진, 유니콘, 수성의 마녀 등 말이죠. 그때 난 건담 올드팬인가? 라는 물음이 들었습니다. 퍼스트를 다시 이야기하는 오리진은 제외하고도 유니콘까진 여전히 퍼스트의 속박이 작용하지만 수성의 마녀는 완전히 별개의 세계니까요.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있고 나는 역시나 구작의 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동전사 건담 지쿠악스도 주인공 비주얼이나 건담의 디자인에서 퍼스트의 느낌이 전혀 없어 그런 거겠구나 싶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비인포 한 방을 맞고 말았습니다. 건담 신작을 에반게리온의 스튜디오 카라가 만들고 에반게리온의 안노 히데아키가 각본으로 참여한다고 했을 때 정말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걸 내놨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개봉 중인 기동전사 건담 지쿠악스 비기닝에 대한 통찰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지쿠악스는 지용군이 1년 전쟁에서 승리한 세계선을 그립니다. 초반엔 퍼스트 건담의 제1화 건담 대지의 서다를 그대로 바꿔서 출세욕이 강했던 자쿠 파일럿 진 대신 샤아가 자쿠를 타고 아무로 대신 샤아가 건담을 타버린 뒤 샤아가 붉은 자쿠가 아닌 붉은 건담을 타고 전황을 역전시켜버리는 전개. 그런데 구도와 음악은 구작 그대로 말 그대로 신건담인 것이죠. 전 극장에서 혼자 조용히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건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니까요. 이런 건 아무도 한 적이 없지만 할 수도 없죠. 토미노 감독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주변에서 안노라면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안노 히데아키가 아니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 전 퍼스트 팬인데 저항감도 없습니다. 이런 시도는 어설프게 하면 엄청난 반발이 따르는 대형 참사가 될 텐데 절묘한 밸런스로 상당히 재치있게 바꿔놨기 때문에 바로 혼을 뺏겨버립니다. 진 한 명의 부재로 미래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메카 디자인을 다소 다르게 함으로써 패러렐 월드 감각을 내고 있는데 퍼스트 원본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느낌을 줍니다. 건담 세계관에서 퍼스트란 일반 상식입니다. 그만큼 보편적이고 탄탄하고 깊게 침투해 있다는 거. 이렇게 퍼스트의 역사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패러렐 월드가 용납되는 것이고 이건 오리지널 작품의 견고함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신고질라, 신울트라맨, 신가면라이더를 만들었던 안노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수준 높은 2차 창작이죠. 그럼 아무로는 어떻게 됐을까? 그냥 방구석에서 기계나 뚝딱거리면서 프라우랑 즐겁게 살겠지. 람바랄과 하모니 죽지 않았다면 아니 애초에 아무로의 건담에 썰린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겠네. 라라와 샤아는 만나지 않았지만 제크노바에서 들린 목소리는 뭘까? 브라이트는? 미라이는? 마틸다는? 다들 뭘 하고 있고 혹시 작품에 섞이기라도 할까? 이런 식으로 정말 제멋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저조차도 2차 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쟁에 달라진 경과를 마치 신고질라처럼 빠르게 전개하는 와중에 여러가지 재밌는 상상들이 떠올라서 실실 쪼개게 되면서도 극중에 채용된 여러 설정들은 또 너무 절묘해요. 가르마의 제대라든지 빅잠을 양산한다던가 샤아는 샤리아불과 팀플라는 덕분에 캐릭터가 썩 괜찮게 보이죠. 샤아는 늘 아무로에게 압도당하고 라라에게 모성을 구하는 미성숙한 마마보이 같은 일면도 있었으니까요. 아르테시아를 살짝 보여주는 것도 흥분하게 만드는 포인트. 세일러가 에이스 파일럿이 되는 세계선이 있다면 그 역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뭐 전부 다 본류는 아니고 2차 창작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특유의 재미가 정서적 구분과 분별을 압도해버립니다.
賞金をかけてモビルスーツでバトルするクランバトル? 극찬을 하긴 했지만 여기까진 실은 본편 이전의 프롤로그입니다. 철저하게 오프닝에 지나지 않으며 본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이 프롤로그 자체만으로 상당히 볼륨감이 있지만 절대 본편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노는 그 부분까지도 철저히 계산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아무로가 건담에 탑승하지 않게 되면서 살아남아 뉴타입인 샤아와 동료가 되고 그의 그림자를 쫓는 남자 샤리아 불, 그와 샤아가 착안한 2인 1조의 모빌 슈트 전술 마브라든지 뉴타입의 신비성을 강조하는 제크노바 같은 설정들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 조금씩 궤도를 벗어나 이 작품이 확실히 별개의 세계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본편으로 이음새를 최소화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디 시스템에 의한 모빌 슈트 전투라는 개념은 확실히 퍼스트에선 볼 수 없었던 전투 방식이죠. 검은 사면성이 살짝 떠오르긴 했지만요. 이건 말이죠. 1년 전쟁 세대가 구축한 게 5년 뒤 새로운 세대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로 발전한다는 정말 이상적인 프롤로그입니다. 메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젠 전설이 된 기동전사 건담을 기반 삼아 새로운 세대가 펼쳐질 지쿠악스의 이야기로 연결시킨다는 이 의지 자체가 작품의 뜨거움으로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왜냐면요, 한편의 영화로선 상당히 기묘한 구성인데 미묘하게 힘이 있거든요. 전반부와 후반부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어버리고 연출 스타일도 딱 여기까지는 안노 감독이구나, 딱 여기부터는 쭈루마키 감독이구나, 이런 구분선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신기한 건 이렇다고 전반부가 후반부를 압도하지 않고 후반부는 전반부의 전개를 잘 이어받고 있어서 스토리상으론 비교적 부드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부를 다이제스트식으로 빠르고 압축적으로 구성한 덕분에 후반부에선 드디어 활약하기 시작하는 주인공들에게 자연스레 집중하게 되고 그들의 매력을 발견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 그것이 이들의 활약을 더 보고 싶다는 감정과 연결되니 TV 시리즈로 이끌겠다는 이 작품의 의지와 목적은 충실하게 완수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뒷부분, 사실상 지쿠악스의 본편은 상쾌합니다. 음악의 개입, 콘티, 연출 등이 철저하게 현 일본 업계 최전선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다 라는 느낌이면서도 스튜디오 카라가 만든 건담으로선 굉장히 알기 쉬운 스토리라는 점이 매력 포인트 되겠는데요. 마추 일행이 배틀에 돌입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건담의 을에 따라오는 정치나 음모 같은 이야기는 전혀 없어서 내내 시야가 깔끔하고 청량합니다. 이제 건담을 타는 친구들은 세상의 속박에 묶이지 않는다, 경쾌하게 상쾌하게 질주할 거야 라는 느낌. 물론 샤아가 건담에 갑자기 탄 것처럼 마추 역시 건담에 갑자기 탄다, 이 부분은 역시 전통인가 싶었습니다. 자쿠를 타던 감각만으로 갑자기 건담을 조종해버리는 샤아는 역시 대단하죠. 아무로는 매뉴얼을 보면서 조종을 했으니까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사이코뮤 시스템이 대폭 확장된 설정 덕분에 마추가 갑자기 건담을 탈 수 있는 점도 꽤 설득력 있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의외로 고집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군인도 아닌 돈 없는 젊은이들의 전투이기 때문에 무기도 운용면에서 저렴한 마이너 무기인 히트호크나 건담 해머 등을 씁니다. 이 특유의 집착은 후반부에서 보여주는 더 이상 군의 병기가 아닌 건담이라는 독창성과 맞물립니다. 정말 굉장히 영리합니다. 어디를 살릴지, 끌어올지, 생략할지, 강화할지 영리한 계산과 구성을 토대로 밸런스를 잡았습니다. 이런 연유로 아주 재밌고 짜릿했던 건담이었습니다. 전반부의 1년 전쟁 파트는 TV판에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극장으로 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과제도 있는데요. 건담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의 느낌은 저로서는 미지수네요. 이 점은 안노가 그동안 만들어온 신시리즈와 동일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올드팬은 올드팬대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신규 팬들도 상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거라는 점엔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제가 살다 선라이즈와 카라의 로고가 같이 나오는 걸 보고 에바에 자주 나오는 에네르기 한노와 건담의 미노프스키 입자가 대사에 동시에 나오는 걸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완전히 대담하게 퍼스트의 다른 세계선을 제시함과 동시에 진정한 의미로 퍼스트로부터 한껏 자유로워진 정말 놀라운 작품이었고요. 앞으로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였습니다.